안녕하세요. 희망나무TV 이다경입니다. 여러분, 노후 대비 혹시 하고 계시나요? 문득 내 노후를 대비해놨나? 저는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제 또래의 구독자로 계신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우리 노후 대비 한번 점검해보고 갑시다. 이런 시간을 좀 갖고 싶었어요. 우리 점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난주에 제 오랜 10년 넘은 고객이셨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인생은 참 허무하다 이런 것도 느끼고, 또 오랜 시간 좀 아프다 돌아가셔서 제가 마음도 좀 편치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 자녀분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아는 그분은 사실은 그 자녀가 셋인데, 그 자녀들 다 사업 뭐 이런 걸 다 자리 잡아주고 해주느라고 본인이 빚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건물 하나 갖고 있던 거는, 건물 요만한 건물이 만약에 뭐 10억 정도짜리 건물이었다면, 좀 지방에 있는 그런 거였는데, 빚은 그보다 더 많았던 거죠. 채무도 좀 있었고, 이제 부부가 같이 그러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뭐 어떤 게 옳은 건가, 우리가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자식을 막 뒷받침해서, 옛날 같으면 자식을 막 뒷받침해서 키워놓으면 자식이 부모를 공양한다 그러죠. 예, 그렇게 모신다. 그런데 요즘 개념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기대를 해서도 안 된다는 걸 저는 수많은 고객들과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분들은 내 자식은 이래서 안 그래요. 내 자식은 이렇게 착해요. 근데 그런 분들 돌아가시고 나잖아요. 그런 거 자식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래도 그렇게 알고 그냥 돌아가신 게 나은 거야. 내 자식이 저렇게 나쁜 면이 있었어? 이걸 알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본인이 자식을 그렇게 키웠다는 죄책감도 있게 되잖아, 사람이. 근데 저는 그래요. 노후 대비는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그 병원비를 내가 책임을 질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쵸? 그러면 뭐 보험을 들어놓든가 아니면 재산을 어느 정도 좀 축적해놔야 되겠죠. 그리고 요즘은 집이 한 채 있으면 집으로 이렇게 은행에다 맡겨놓고 연금을 제가 타서 쓰잖아요. 뭐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이 노후 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식이 모르는 나만의 이게 있어야 돼. 잠깐 아시죠? 소통 3종 세트,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하고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필수예요. 자, 노후에 자식이 나한테 잘해주지, 우리 자식 효자야. 그런 기대감도 있지만 효자도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해요. 부모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을 때 그 자식이 효자가 되느냐 불효자가 되느냐 이런 것도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내 자식이 굉장히 잘났어. 잘났지만 마음 아픈 부모도 많아요. 제 친구들도 그래요. 친구들도 자식이 굉장히 잘났어. 그런데 그럼 그 자식이 뭔가 나를 용돈을 주고 좀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죠? 제 친구들은 지금 55세에 정년퇴직한 애들도 많거든요. 남자애들, 여자애들. 그러면 그 친구들은 사실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때 잘못하면 뭔가 자기가 모아놨던 돈을 투자를 했다가 정말 다 한순간에 털려버리는 경우도 많거든. 뭐 다단계 해서 몇 억 날린 애도 있고요. 또 무슨 생전 해보지도 않던 음식 장사를 한다고 했다가 망한 애도 있고요. 저는 필수 얘기합니다. 그 나이 돼서는 내가 뭔가 새로 시작할 때는 배워서, 내가 미천이 안 들어가는 그런 한도 내에서 배워서 한 달에 어느 정도 생활비나 용돈만 탔을 수 있을 정도의 일을 하고, 일도 많이 하지 마. 조금만 일을 하고 그때 버는 돈으로 여가를 즐기는 거예요. 그게 내 노후 대비인 거예요. 나이 들어서 늦게까지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하나를 정하세요. 제가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몇 달 전에 영상으로 내보내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일을 정하셔서 내 일을 가지고 그 당시에 쓸 돈은 내가 좀 벌어서 쓸 수 있어야 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집이 하나가 있어. 그리고 내 귀한 자식아, 저거는 엄마 아빠 죽고 나면 니네 거다.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라는 거지. 어디에 건물이 하나 있어. 그거 등기부등본 떼어보기 전에 모르잖아요. 그런 거 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걸 왜 미리 얘기를 하면 자식들이 성실하게 살던 자식도 그걸 딱 뒤에 믿고 아, 그 건물은 내 거야. 내지는 좀 더 나쁜 사례들을 보면은 나쁜 행동을 하는 자식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맨날 와가지고 나를 들들 볶아. 그 건물 해서 담보를 해서 얼마만 사업 미천을 대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막 설계를 짝짝짝짝 해갖고 와요. 그거 한 5, 6번, 10번 오면은 그거 이겨낼 부모 있으세요? 아예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예 얘기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좀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네. 지금 50대는 정신이 좀 초롱초롱해. 60대까지도 정신이 좀 초롱초롱해요. 70대 되면은요, 그 나이 넘어가신 분, 그런 언니 오빠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때 돼서는 막 만사 귀찮고 피곤하니까 자식이 와서 뭐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다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하시는 말씀을 저는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야. 일체 내 재산을 알리지 마라. 이순신 장군이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게 아니야. 나의 재산을 절대 공개하지 마라. 줄 만큼만 딱 주고 말아라. 그리고 제가 경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사는 집을 가보면 다 그 경매 넘어온 집은 전부 자식이 전부 잘못돼가지고 경매로 다 넘어온 거예요. 그분들 어디 가서 살 월세 보증금도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 노후 대비를 집을 잘 장만했고 자식이 나한테 생활비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한 게 착각인 거죠. 근데 그 자식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죽기 전까지 살아야 되는 그 집 터전까지 다 뺏어간 거예요. 이분 어디 월세 살아야 돼. 아니면은 그거로 병이 나갖고 요양원으로 가신 분도 있어. 우리는 노후 대비를 할 때의 마음가짐은 딱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내 자식이 이쁘죠, 다. 그런데 그 자식에게 뭔가 내 재산이 이만큼 있다 알리고 그 재산을 주는 건 그 자식의 앞길을 막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내 노후 대비도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은 열심히 벌어 살아야 돼, 자기가. 그리고 열심히 벌어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부모가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그 열심히 살아가는 데서 아유, 내 자식 남의 집 전세 살지 말고 집 사라 이러고 돈을 주는 거는요, 독약을 주는 거예요. 그 돈을 내가 잘 갖고 있어요. 잘 갖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좀 이제 이 나라 빠이빠이 할 때 되면 저승으로 갈 때 되면 그거 다 주고 가면 돼요.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노후 대비를 하는 거에 필수는 50대 60대가 돼서 막 마음이 급하니까 퇴직금 막 뭐 몇 억 받은 거 가지고 가게를 차리거나 장사를 하거나 뭐 이상한 데에 투자를 한다고, 특히 선생이었던 제 친구, 공무원이었던 친구, 정말 여기만 봐요. 아주 그냥 학교집 이랬으니까 얼마나 그 세상을 보는 눈이 좁겠어요. 어느 다단계 회사에 들어가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설명을 나한테 열심히 해요. 저한테 다단계에 관한 설명을 한 사람이 한두 명인 줄 아세요?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 친구, 선배, 후배, 친척들. 그런데 그 학교 퇴직하면서 몇십 년 동안 근무해서 받은 퇴직금도 몽창 다 날렸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이건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이 돈 가지고 선생님이었으니까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있잖아요. 문화센터나 뭐 이런 데 가갖고 강의하면 돼요. 그럼 일주일에 몇 시간씩 강의하면 내 용돈, 내 차비는 나오거든요. 여행 경비도 나와요. 다 그 정도 벌 수 있어. 내지는 구청 같은 데 가서 그냥 작은 강좌만 맡아서 하고, 또 어려운 친구들이 있으면 그 어려운 친구들은 내가 봉사를 하고 돈 안 받고 무료로 봉사하면 되잖아요. 그런 일을 해야만 내 몸이 건강해요. 막 그 이상한 데 투자해갖고 그거 신경 쓰잖아요. 그냥 쓰러지는 거, 젊은 사람이 이상한 데 투자했다가 아 이건 아니야 라고 하고 쓰러지면 거뜬히 일어날 수 있지만, 나이 들어서 쓰러지면요 큰 질병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내 몸을 내가 건강하게 아끼는 게 최우선. 뭐 김병에 효자 없어요. 김병에 배우자도 없어요. 요즘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선은 내가 안 아파야 돼. 그래야 내 노후가 건강하고 즐거워요. 그 다음에 내가 벌어놓은 돈이 있더라도 조금씩 활동을 하면서 내 건강을 챙기면서 그냥 쓰는 돈은 벌어야 되고요.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내가 재산이 얼마가 있어. 그걸 자식들한테 오픈을 하면 안 돼요. 그 순간 자식들 인생도 망가질 수 있고 나 또한 나이 들어서 알거지가 될 수도 있어요. 요새는 건물 푸어라 그러죠. 건물은 가지고 있는데 거지야.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절대 그런 거는 아무리 자식이라도 오픈하지 마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돈은 부동산으로 딱딱딱 묶어두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전액을 부동산에 묶어두지 마시고 막 일 벌리지 마시고 뭔가 내가 자본을 몇 억 투자해서 뭔가를 하지 말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한 봉사와 그 다음에 작은 금액을 받고 할 수 있는 봉사와 일이 접목되어 있는 그런 일을 찾아서 내 일을 하면서 몸 건강도 챙기고 그쵸? 많은 사람 만나서 즐거운 대화를 하면 그게 건강에 최고잖아요. 왜냐하면 정신 건강이 없으면 육체 건강도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내가 육체 건강이 무너지면 나를 저 효자인 자식이 돌봐주겠지?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효자, 김병희 효자 없다고 이제 분명히 말씀드렸죠. 왜? 걔들도 먹고 살아야 돼. 자기 가족 거느려야 되고. 아픈 부모를 얼마나 처음에 안쓰럽겠지 계속 안쓰럽겠어요. 5년 6년 가봐요. 그땐 짐이지. 그러니까 최고의 노후 대비는 내 몸이 안 아픈 거야. 아프지 맙시다 우리. 그리고 그 다음 노후 대비는 자식에게 내 재산을 알리지 마라. 그쵸? 그거 필수입니다. 독이 되는 돈은 많이 주지 맙시다 우리. 그리고 우리도 많이 갖고 있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자 여러분 우리 건강하게 잘 살다가 곱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